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화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식, B라는 식, C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수식 정리 연습을 좀 물어봤네요. A 값 쪽을 전개해서 좀 다시 살펴보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림차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식 부분들은 조금 다시 보게 되면 A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B라는 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호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2C라는 식은 어떻게 했습니다? C라는 식에다가 2배를 해가면서 또 부호도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처리된 식입니까? 자, 이런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더하기 하겠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되죠? 자, 차수를 좀 이렇게 맞춰서 처리해가지고 계산하기 좀 편리하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럼 2차 부분은 여기가 좀 상쇄돼서 마이너스 6x 제곱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3x가 되겠고, 그 다음 상수항 부분은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됐군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8이다. 그럼 이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식 형태니까 그냥 이렇게 식 나온 부분 좀 설명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이어집니다.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목과 나머지를 이제 QR이라고 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써달라는 거군요. 자, 근데 이제 1차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1차로 나눌 때는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눠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요 원리를 학습했습니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1, 0, 마이너스 2, 4 처리해주고, 자,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드는 1 값을 이용해서, 자, 그대로 내려 쓰고, 곱하기 해서 1 쓰고, 1 쓰고, 1 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최종 결과 얼마? 3인데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몫이고, 이제 여기 나머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A라는 식을 x-1로 나누면 이제 목 부분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걸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제 빨리 숫자로 써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이 3 해서 이 부분이 나머지, 이 부분이 목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되는 이런 형태가 2번에 있군요. 오호, 2번에 문제의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나누기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직접 나누기를 식을 써가지고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식을 써서 나눠서 이제 목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1차로 나누기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식불의 이제 계수들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누기 하는 이 모양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제공되겠죠. 설명 잘 이해되죠? 자, 문제의 형식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한 부분들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 된다. 자, 이건 뭐죠? 나누는 거니까 px를 x-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11이 생기겠다.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서 풀이 원리가 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0 이렇게 되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p에 2를 대입해 준 결과 11이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나머지 정리의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P1을 구하겠습니다. P1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 주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게 11이다. 자,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2에다가 마이너스 1 남았는데 11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2a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얼마다? a 값은 마이너스 6에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문제 자체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써갈 그 원래식. 자, 이 부분이 나머지 정리 원리의 이제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항목요. 그 다음에 이제 몫을 0 되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야겠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쓰고 원리 좀 지켜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좀 식을 써가는 이 절차.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학습 좀 잘 돼 있는지 점검했으니까 우리는 잘 돼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을 찾아달라. 이 부분 이제 괄호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부분을 치환하느냐 그런데 뭐 굳이 뭐 치환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2차라고 생각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2, 4, 8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x-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2에 빼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x 정리해서 x-u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서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 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면 이 부분 이제 공통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치환해서 그러면 똑같은 과정 가는 거죠. a 부분을 이렇게 좀 쓰고 그 다음 과정을 쓰고 가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식 다루는 게 좀 익숙해져 가면 굳이 이제 중학생 때처럼 이제 치환 과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 B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제 곧바로 대입해 놓은 게 아니고 A 세제곱 B, 그 다음에 2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AB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식을 좀 정리해서 정리한 다음에 지금 대입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모두 다 A가 있고 모두 다 B가 있으니까 공통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공통 부분이 이제 A, B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A 제곱이 남아 있고 여긴 2AB가 돼 있고 이 부분은 B 제곱이 되는 거니까 와우 정리해주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A, B를 미리 이렇게 또 구해놓게 되면 둘을 곱하기 하니까 합차공식 형태가 되니까 4-2 해서 2가 되겠고 됐습니까? 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가볍게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배의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에 32 이렇게 처리해서 숫자는 좀 제법 커졌습니다. 자, 32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곧바로 그냥 대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뭐 정리해 주니까 뭐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했을 때 그 구성 인수들은 형태를 계산해서 처리하겠다. 우리가 이제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좀 많이 연습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살펴봅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들이 쭉쭉쭉쭉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계산을 해달라. 그럼 루트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소수 i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루트 5i에다가 루트 20i 더하기 루트 5i 분의 루트 15i 이런 형태를 고쳐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 되겠고 남아있는 4는 2로 풀리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i 부분 이제 약분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5 부분도 약분되니까 루트 3 남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우와, 가볍게 끝납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3 주어진 식 부분에 자,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 뭐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이런 것을 이용하면 계산식이 주어진 식으로 그냥 바꿔놓기만 하게 되면 뭐 계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i 제곱이 마이너스 이런 건 참 잘 아시죠. 자, 계산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용해서 산소한 거니까 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런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복소수 관련 계산이 되는데 i는 i고 i 제곱은 뭐 마이너스 1 되겠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되고 다섯 제곱하면 다시 i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인데 그런 규칙이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죠. 자, i 분의 1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분자 분모에다가 i를 싹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슉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거겠고. 자, 이제 그럼 제곱제곱 좀 식을 써볼까요? 자, 주어진 부분에 맨 처음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다음 부분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i 세제곱분의 3 이런 부분들. 전 센스 있게 i 한번 이렇게 더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 4제곱이 되니까 주어진 결과가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 3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되면 되겠습니다. 자, 5제곱은 아까 이제 다시 i가 되는 거니까 이건 i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i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6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그럼 이 부분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그죠? 6제곱은 이제 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제곱 필요 없고 3제곱인 거죠. 3제곱 부분이면은 분자분모에다가 또 역시 이게 지금 7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분자분모에다 i를 한 번 더 결국 곱하기 하는 형태, 8제곱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7i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는 형태의 계산이 되겠군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2i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6에다가 또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4 플러스 4i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4 플러스 4i 됐죠? 자, 복소수 계산 뭐 좀 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알아야 되는 거 역시 5제곱 이런 게 해야 이제 고차 부분 처리하겠고요. 이제 각각 부분들을 계산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7제곱까지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 부분 계산할 때 이제 분모에 이제 복수수 i가 돼 있으니까 자칫 계산 잘못하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형태니까 꼼꼼하게 연습하는 부분 잊지 말고 좀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런 관계를 물어봤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면 되는데, 뭐 이런 안 하더라도, 자, 그냥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처리됐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알파 베타가 이게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이제 마이너스 3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좀 점검을 좀 하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2i다. 이럴 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1 플러스 2i 계수 실수 무엇을 언급하는 거죠?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이 된다. 짝을 이루는 근, 즉 혈례근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근위 공식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복소수 i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 루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뜻인 거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형태가 짝을 이루어서 이제 근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루는 근, 혈례근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에 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했더니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a요. 두 근의 곱을 구했더니 1 플러스 2 했는데 이 부분이 2다. 라고 해서 됐습니까? 이제 복소수 계산 이제 살짝 좀 가미되는데, 요거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에서 계산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 값이 3 나온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풀라는 건가요? b 마이너스 a 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에서 문자와 근 나와 있을 때, 자, 이런 이론들 적용해서 혈례근을 가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근을 갖는 이런 문제 형태다라고 결론을 내는 과정 좀 학습해야 되겠고, 자, 이렇게 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역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의 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를 써서 효율적으로, 이거 대입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써가는 부분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었죠? 자, 9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근이 2 알파 베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문자 값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뭐 가장 먼저 2라는 것이 확실하게 근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 플러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0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k 플러스 4가 제로 되는 거니까 k 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근이 이제 2하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알파, 베타 곱을 구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근거, 계수, 근거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지금 공부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 처리가 되겠고요. 근거, 계수, 관계를 딱 처리해주면 이제 6이 되가는 거니까 알파, 베타의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해서 결과를 곧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거죠. 자, 이걸 먼저 인수분해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 자, 그렇다면 알파, 베타 결과 알았고 K값 알았으니까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겸사겸사 이제 3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해주면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t.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 기억했으면 문제에 대한 효율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그 중에 이제 뭔가 좀 딱 꺼내서 딱 쓴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3차까지도 근거와 계수 관계 좀 잘 기억해주면 풀이 좀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3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있다. 이때 A, B 구해서 좀 산수해달라는 건데,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산수가 조금 관여되는 그런 형태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x-1의 제곱을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이제 2x-1이다 해서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 이곳 이제 0되는 이제 적당한 숫자 1을 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것은 0이 되겠고요. 여기에 1을 마저 대입했으니까 이것도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계산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입니까? a 플러스 b 해서 뭐 a 플러스 b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 다음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 가야 되는 거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b 값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되겠고, 2x 마이너스 1. 자, 이때 이제 이 부분마저도 이항시켜서 식을 좀 아예 다시 이렇게 써가는 게 좋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되겠고 a의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뭘 하려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x를 공통을 꺼내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3에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에 다시 쓰게 되면 x-1에 3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x-1 이렇게 x-1의 제곱 qx. 자, 이 주어진 식을 볼 때 이제 a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약분이 되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x 플러스 2 부분 남은 부분하고 더하기 a 부분하고 x-1 q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다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0대는 x에 1을 대입. 1 대입해 주니까 5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a 값이 이제 그럼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관계식이 또 하나 더 있었죠. a 값이 마이너스 5란 얘기는 이항식이니까 b 값이 4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문제풀이가 a 더하기 2b를 하라.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8 처리해서 또 답은 3으로 또 답을 해야 되겠죠. 아, 마지막 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산수를 많이 시킬까? 그냥 가볍게 이제 AB 값을 구해가는 거 형태로 좀 해주면 되는데, 자, 됐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기본적으로 좀 산수를 동반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일단 좀 기억에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주어진 식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을 지키고 쓴 거니까 이 부분 이제 반드시 좀 잘 지키면서 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원리를 지켜서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딱 만들고, 관계식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 나누는 문제 풀 때 이제 관계식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엔 이 관계식을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수분해 돼서 인수분해 과정을 좀 거쳐서 지금 이 부분 밑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부분이 여기 나오겠죠. 인수분해 과정 거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돼서 이제 새로운 식 만들고 다시 원리 지키고 뭐 이런 절차 큰 틀의 흐름을 좀 해야 됩니다. 대입, 관계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약분 이런 절차들을 쭉 밟아서 와야 되는 긴 호흡의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풀이법들 자체가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이거 뭐 좀 잘못 푸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풀이 방법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 주어진 식 일단은 쓰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지켜서 관계식 만들고, 그 다음 대입해서 나온 식을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약분 과정 거치고 다시 원리 지키기 하고. 됐습니까? 자, 절차.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자꾸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듭 설명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 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 B가 1대3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근과계수의 관계 이론이군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7은 이꼴 제로. 우리가 평상시 알파 베타 이렇게 놓던 이 부분을 이번 문제는 1대3이니까 알파 3알파 놓아라 해서 근과계수의 관계 원리를 그대로 지켜가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해야 될 이 이론을 이번 문제에서는 더하게 해주니까 4알파는 해서 이제 쫙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근의 곱할 이론은 이제 실제로 곱하기 해서 3알파 제곱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27.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이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양수 k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이제 어쨌든 양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 6 해서 양수 6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근과계수의 관계에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히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1대3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논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그대로 똑같이 좀 처리해 간 거죠. 근과계수 관계 이론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잘 처리한 부분. 자, 조금만 이 부분 뭐 어려운 거 아닌 겁니다. 아닌 형태가 되겠습니다. B 형태가 됐을 때 이렇게 놓아서 그대로 근과계수 관계 이론 적용한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 그래도 뭐 별거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 빨리빨리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B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빗변 AC의 점 D에서 두 변에다가 수선의 바들을 쫙쫙 내려서 좌표를 EF라고 하겠다. 늘상 나오는 패턴이군요. 자,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뭐 가로 길이를 뭐 x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x 놓게 되면 이곳이 x가 되겠고, 큰 삼각형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6대 12 이렇게 되니까 1대이니까 이 부분이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 길이가. 그러면 2b 길이는 12-2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직사각형의 넓이 변 길이가 얻어지겠습니다. x 그 다음 이제 12-2x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제 넓이가 되겠다. 뭐 식인 좀 어렵지 않게 얻어졌죠. 자 센스 있게 2를 공통 꺼내면서 이제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 이 참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자 쫙 처리해주면 이제 3 되겠죠. x값이 3일 때 최대가 되겠다. 조준식에 이제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9, 15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3, 6, 1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에다가 2를 곱하기 해서 2, 9, 18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 넓이 18입니다. 이렇게 답해 가면 되는 문제.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겁쟁이만 아니라면 풀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서 응용 문제 형태만 만나면 또 갑자기 겁쟁이가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에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세로게 필요할 때 가로 길이 x, 그럴 때 이제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모양 살펴서 이렇게 2x 놓고 이걸 통해서 12-2x에서 이제 높이 처리,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해가는 이 과정.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어렵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중학생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 가지고 설명한 부분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식 세워가는 연습. 자, 이 부분을 좀 꾸준히 좀 연습을 좀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복습해서 실력적으로 이제 풀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 2차 함수하고 원래는 또 뭐 x축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2차 함수하고 그리고 직선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막 같다 이런 개념을 좀 딱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이 문제 형태들은 뭐죠? 2차 방정식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원리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원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공통적인 요소, 즉 만나는 부분 중에 공통 요소를 풀어야 되니까 yy 같다 이런 형태의 x 플러스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는 거였고 넘겨서 이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2차 함수 여기 이제 접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요거의 근이 한 개가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문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판별식 t 4번에 대를 쓰면 되겠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에서 부호 바꿔 쓰고 는 제로 됐죠. 자, 이렇게 되면 k 값을 막 가볍게 k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 값 구하는 거죠. k 값 1 이렇게 구해갔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제 뭐 이렇게 2차 함수하고 x 축하고의 관계,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해서 이제 못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당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이 부분 새롭게 정리하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 갔다 해서 정리하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에서 만나는 점 개수가 나중에 이제 근 개수가 된다. 이 부분만 조금만 좀 더 기억하면 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자, 조금 복습해가지고 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와우, 너무 갑자기 중3 문제가 나온 이런 느낌은 뭐죠? 자,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 쫙 그려가면 되겠고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있다 구하고 이제 그러면 범위 표시해주면 되죠. 자,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0을 집어넣었을 때 멀리 떨어진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0 집어넣은 거니까 뭐 가볍게 5 끝났습니다. 최소값은 꼭지점이니까 2를 문제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 마, 8, 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최소값도 어디 되죠? 이 둘을 합해달라. 5하고 2를 합해서 정답 6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가장 중요한 거 최고차를 보고 그래프 모양 판단 그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 해서 빨리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표시 자, 이 과정 거치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디가 최대가 되고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를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꼭지점 부분들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먼저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판단하는 이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이제 값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정확하게 이해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공을 던질 때 T초 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는 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 주어져 있다면 어렵지 않죠. 2차로 되어 있으니까 2차 함수 모양입니다. 자, A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고 B에서 지면에 떨어진다. 이때 그 시각은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그래프 모양 자체가 포물선 모양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자, 최고점 어떻게 됐습니까? t 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으로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6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4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럼 이제 뭐 a값이 그냥 끝나는데요. 자, 끝났고요. 다음은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이라면 높이가 얼마가 되죠? 높이가 이제 0이다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8 이게 이제 언제 0이 되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이꼴 7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됐습니다. 그럼 t 값이 얼마일 때 9일 때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땅에 떨어졌다. 여기 이제 18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은 이제 언제 최고점입니까? 언제쯤 땅에 떨어질까요?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가 되는 건데, 조금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금 공이 좀 올라간 높이, 좀 내려온 높이,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이동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또 어렵게 좀 출제돼서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언제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높이가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만 정확하게 잘 읽으면 부담 없이 풀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자, 실수 없이 잘 풀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눌 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내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라는 거 되어 있고 나눌식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6, 5, 마이너스 1, 2 쓰면 되겠고요. 나누기 해주는데 이 부분 이걸 0 만드는 숫자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자, 6이 내려오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3 되겠고 계산해서 2가 되겠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다시 곱하기 해서 1이 되니까 결과가 이제 3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죠. 자, 이제 좀 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이 부분이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나눈 거죠. 그랬을 때 이제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나머지 3이다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나누는 부분이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이제 여기에서 공통인계에서 2를 공통으로 좀 꺼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쪽에 곱하기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1로 만들고 자, 그럼 여기가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 좀 다 썼습니다. 자, 뭐 몫을 좀 Q에 해당하는 이제 목 부분을 좀 따로 좀 써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 부분은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 형태에 되는 부분 R은 또 얼마냐 물어보면 3 이렇게 또 따로 묶어서 또 답도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 나눠주는 형태로 나타내 달라라고 했으니까 됐죠. A는 무엇으로 나눴다 B로 나누면 이제 몫에 해당하는 이제 지금 Q 이렇게 좀 써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그 문제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썼을 때 그대로 답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공통급에서 이렇게 바꿔가는 요 절차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도 주어져 있는데 최소값, 최대값이 딱 나와 있군요. 이때 이제 B, 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좀 시간 좀 걸릴 듯한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렸을 때, 꼭지점의 X좌표에 문자 B가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역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렇게 범위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B가 있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사이에 이제 B가 있는지 됐습니까? 대칭 이제 모르니까 이 부분 좀 큰 틀에서 세 개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군요. 자, 근데 좀 다행입니다. B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몇 번을 해야 되죠? 자, 2번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큰 거부터 해볼까요? B 값이 1보다 크다라면은 자, 이렇게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주어진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됐습니까? 주어진 식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값은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을 대입해주니까 정의까지 할까요? 2b 더하기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더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2c는 이꼴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c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야기는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항시키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열심히 b 값이 1보다 큰 조건에서 풀었는데 b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또 역시 이 문제도 자, 또 답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력에 남은 부분들은 저희 이제 가운데 부분만 되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풀이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가 원래 b 값을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이런 부분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b 근데 이제 x가 b일 때 최소가 되니까 조진식에 b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b 제곱에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문제에서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해서 관계식 얻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최대는 지금 B 부분이 이제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그냥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범위 나누기도 좀 잘못되네요. 대칭축인데 이게 뭐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좀 제대로 잘 썼습니다. 서술이니까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제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1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b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수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2b 플러스 c 플러스 1, 이 부분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럼 0이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죠. 지금 C 값을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항을 시키게 되니까 B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C는 이꼴 플러스 2B 되겠고,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림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쪽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 1에다가 1이니까 루트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래서 이제 B 값이 구해졌고, B 값이 구해지면은 C 값은 마이너스 2b에 해당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b 값과 c 값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 계산하니까 1이 되겠고, 루트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최종 정답 1 마이너스 루트 2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요거는 좀 답이 좀 길어지네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정역이 주어져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역까지는.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에 대칭축에 여기 미지수에서 대칭축이 B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이 대칭축이 우리 주어진 범위 영역의 왼쪽에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 값이 0보다 크다. 계산이 한번 줄었으니까 매우 편리하죠. 0보다 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2번 풀어가면 되겠고, B 값이 1보다 클 때를 풀게 되면,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최대 최소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문제 결과랑 연결시켜가면 되죠. 연결시켜서 풀어봤더니 B 값이 해당 사항이 없겠다. 자, 그러면 B 값이 1보다 작은 형태고, 지금 이것으로 보니까 이거보다 큰 형태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또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정도면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자, 해서 이제 최소되는 부분, 둘 중에 합해서 이제 최대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관계식, 이 중에 큰 것을 좀 선택해서 또 이제 처리, 그래서 최종 풀어가는 과정까지. 자, 범위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절차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답안을 좀 작성해 가느냐, 뭐 이런 형태가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답안 작성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홍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식을 풀어달라. 연립 2차를 풀어갈 때 우리는 좀 이 문제 유형들이 많죠. 연립방정식 풀어갈 때 가장 기본은 1차하고 2차가 주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제 기본적인 문제 형태가 되는데, 그럼 이제 1차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나온 상태라면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0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과정 거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0이 없다라고 되게 되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항이 뭐 한 개거나 2차 항이 같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럼 최고차 항을 이제 소거해서 풀어가는 풀이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x의 n승, y의 n승 이런 이런 형태꼴이 보이게 되면 x 플러스 y하고 xy 이런 형태를 또 이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을 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문제 유형 형태가 돼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되는 것 같습니다. x-y, x-4y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죠. 역시 풀이 원리를 좀 잘 알면 그 형태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면 이 과정은 이제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하면 되죠. x제곱에 대입하니까 3y제곱이 되겠고 또 2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으니까 3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y제곱이니까 6, 5, 30이니까 y제곱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곳에서 풀게 되게 되면 x값, y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y값이 루트 5, y값이 또는 좀 쓰면 되나요? y값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5 나오는데 x값이랑 결과가 똑같은 부분을 풀어가는 거니까 x값도 그냥 루트 5, x값도 이제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답 두 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자, 요 식이니까 x는 이꼴 4y 이렇게 된 이 풀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4분의 1 x를 대입해 y에다가 대입하는 것보다는 x에다가 4y를 대입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대입 좀 들어가 볼까요? 자, x제곱이니까 16y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해주면 12y제곱 그 다음에는 2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0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게 4니까 20에다가 그럼 30이 됩니까? 와우, 진짜요? 오호, 이렇게 간단하게 봅니까? 그럼 y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답이 나오는데 답을 의했을까요? 자, 또는 해가지고 쓰면 이제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y값이 1 또는 그럼 y값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x값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또 답을 구하면 되죠? 자,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y값이 1이면 여기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답이 무려 4개나 나오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연립 방정식. 자, 가장 먼저 문제 형태 좀 살펴드렸습니다. 1차, 2차 기본형, 2차인데 0이 돼 있으면 인수분해 반드시 돼서 대입. 그 다음에 2차 부분이 이제 0이 없으면 상수항소고, 그 다음에 2차항이 하나거나 2차항이 같거나 이때 이제 최고차항 소고, 그 다음에 xn승, yn승 이런 꼴 모양 형태 됐을 때 이렇게 xy, x 곱하기 y 이런 형태를 이용 식을 변형해 가지고 치환하는 유형,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들 문제 유형 파악,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풀이법이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문제 유형에서 0되는 부분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거 확인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인수분해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의 부분 나눠서 그때의 풀이 이렇게 진행해서 이제 답하고 이제 진행해서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어떤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일정 부분 연습을 좀 하게 되면 문제 유형이 좀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 일정 수준 단계까지 도달하는 그런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그런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내용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해설한 이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원고 해설 강의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